IRA 법안까지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악재들은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 바닥을 잡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나오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 바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4월부터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2차 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관세로 어쨌든 시장의 지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좀 시장에서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 결국 과거에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 했던 어떻게 보면 업적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진 않겠습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어떤 방안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좀 너무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고 있거든요. 특히 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 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테슬라와 너무 비교됩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8일 고점을 찍은 이후 그냥 쭉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 뭐 비아디, CATL 이런 종목들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 뭐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 타자에 관련돼서 또 IRA가 손을 보게 된다면 전기차,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또다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좀 우려스럽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2차전지 섹터들, 특히 정제 섹터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2차전지 쪽에서 봤을 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좋은 얘기들은 많이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슈로 어쨌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묻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제가 볼 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 충분히 많이 녹아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저는 이 주가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RA 법안까지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악재들은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 바닥을 잡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악재가 나오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 바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와도 내려가지 않는 건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바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이제는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찐바닥은 잡아가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4월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포스코홀딩스 좀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리면서 또 바닥권에 대한 어떤 위치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에 대한 다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협업 관계를 통해서 좀 어려움,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타파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최종 수요자, 소비자가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양극재, 음극재 어떤 소재 사업에서 분명히 빚을 발할 수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 좀 구축을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차세대 소자 개발에서 좀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품에 대한 다변화를 분명히 충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제품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뭐 파우치보다는 원통형 쪽으로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결국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타개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코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에코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좀 눌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BM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결국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가 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LFP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채용이 있고, LFP 같은 경우도 지금 3원계랑 거의 좀 비슷한 성능을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양극재 업체들에겐 상당히 치명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앞에서 포스코 그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몇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지연되는 부분들, 투자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업의 다변화로서 키워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체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사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세가 뭐 40%, 50% 예상이 됐다가 갑자기 10%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캐즘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성장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분기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어떤 보도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뭐 저가 모델형, 지금 이제 Y 모델이라고 하죠. 지금 어쨌든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테슬라와 관련된 이 인도량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었다.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캐즘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단어 자체가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2차전지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코엑스에서 있었던 뭐 인터배터리 2025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좀 트렌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파우치보다는 이 원통형 배터리로서의 어떤 전환 자체는 제가 볼 땐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68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현대자동차 그룹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배터리 타입에 대한 전환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ESS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에 좀 캐파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뿐만 아니라 또 AI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배터리 타입에 대한 변화, 여기에 또 ESS 시장에 대한 개화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두 가지 키워드로서 2차전지 시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